2009년에 북한에서 나왔고요. 한 중국에서 2년 반 정도 있다가 지금 한국에 온 지 거의 13년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가장 차이점이라 하면 이제 제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우리는 의식주중에 일단 먹는 것을 일단 해결이 더 못했었고, 그래서 많이 굶는 날이 다반사였고, 또 하나는 거기는 인권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어릴 적 이렇게 한강에 와서 이렇게 여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엄청 그런 게 제재가 많죠. 어떤 내가 나의 신분을 밝혀야 되고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시민들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있었고요. 또 여기 언덕에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정해진 옷만 입어야 되고 이런 제한들이 좀 많았죠. 여기 한국은 많이 자유가 있죠. 그래서 특히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활동한 만큼 내가 그 페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만큼 할 수 있는 무시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또 가족과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나왔거든요. 가족을 다 빌리 상황이고, 제가 혼자 나올 때 내가 언제 이분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제 기약 없는 그런 길이다 보니 그때 마음에서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물론 뭐 먹지 못해서 힘들었던 것도 있고 굶어 죽을 거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힘든 거는 가족과 헤어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떠났던 이유는 영영 그 땅을 떠나겠다보다는 내가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가족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가장 많은 게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왔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 해서 가족을 도와주고 싶었으나 저희는 그렇게 못하고 어느 루트가 이즈메를 당하거나 이후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계획증과 많이 가야죠. 저는 이제 인신매매를 당해서 상업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올 때는 이제 브로커들 다 연결되는데 중국 가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정작 오면 그게 아니라 이제 돈을 내놓거나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와서 이제 팔려가 되겠다고요. 저도 그 케이스로 그렇게 왔죠. 아까 질문으로도 하면 가족과의 그 이별이 힘들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 즐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됐던 이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보면 거기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도 없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길에서 나오고 제가 가족들에게 말을 안 하고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죠. 일단 제가 살기 위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렇게 나올 때 강을 저는 두만강을 건너야 했었어요. 겨울에 강을 건널 때 아무도 안내해준 사람이 없고 그냥 낮에 이쪽으로 건너가세요. 안내받아서 길로 새벽 4시에 혼자 건넜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꼭 뒤에서 나한테 총을 쏘는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고 강을 건너는 시간에 내가 잡힐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 나를 총을 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그 두려움보다 더 두려웠던 거는 내가 잡혔을 때 우리 가족한테 피해가 간다는 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했던 거는 내가 만약에 잡히면 가족한테도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될 경우 난 아예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옷 하나에 제가 약을 숨겨서 오긴 했어요. 만약에 잡히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스스로를 그냥 마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한국에는 이제 중국에 제가 인신매매랑 팔려가 있는 과정에서 중국 마을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셨었어요. 기독교 선교사님도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소식도 들었고 길도 냉수가 연해서 중국 쪽에 이제 거기서도 탈출 기행이죠. 제가 중국 인신매매 과정에서 딸 나이를 하나를 낳고 그 아이를 두고 이제 한국에 이제 먼저 보게 되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지금 해피엔딩이에요. 제가 그 딸들 데리고 와서 지금 이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교사를 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요. 하나는 솔직히 두려움이었어요. 항상 시키는 것만 하는 나라에서 살다가 이젠 내가 자유의지적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가래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와 반면에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내가 어떤 도전이든 할 수 있다는 그게 또 희망이 있어요. 조금 근데 어려웠던 것 또 분야에서는 언어가 같이 더 분밖에 외래어가 많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막 하나를 봐도 달력이라고 부르지 캘린더라고 안 부르고 우리 골키퍼라고 안 부르고 우리 민직이라고 부르지. 언어가 같음에도 많이 다른 게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어려웠던. 근데 오히려 또 좋았죠.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더 재밌었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거는 제가 아까 중국에 딸을 두고 왔었다고 했잖아요. 딸을 두고 나와서 한국 생활할 때 솔직히 많이 딸이 보고 싶어서 더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를 더 살아갈 때 한국 새로운 사회에서 더 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딸을 두고 왔으니까 그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그 딸이 나를 찾아왔을 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겠다 그런 다짐이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북한에서 솔직히 한국에 대한 완전 정보가 거의 많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말 여기 100%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끊긴 정보들이 있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간다거나 짧게 지금 USB를 통해서 들어가는 정보는 북한인데,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신의하고 이런 것만 보여줬어요. 북한 정부에서 그러니 한 1대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정확한 소식을 전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지금은 북한에서도 한국은 잘 살고 있고 자유가 있는 거 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탈북했던 이유가 다르고 먹고 살기 위한 게 많았다 하면 지금은 미래를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건 좀 괜찮아져 있어도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희망이 없다. 보내는 부모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 그래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플레이를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저처럼 아이를 두고 온 엄마들이 많은데 그 엄마들이 다른 또 중국에서 팔려서 아이를 낳고 다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케어하기 힘든다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정체성을 이뤄가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길막기도 힘들어서요. 저는 그 아이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 성장 과정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학교에 있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나중에 어떤 방법도 어떤 시기에 뭐 열릴지 나중에라도 우리가 열려서 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저는 제가 있던 그곳에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거기에 저는 공부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던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고 싶어요. 탈북 포스의 겐들에게는 솔직히 많이 어려운 길일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탈북해서 솔직히 제3국이라는 제 중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오버스퍼드 바뀌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분들은 조금 많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국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분들에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도 가끔 여성하니까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변이나 이런 분들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